안녕하세요. 광산구 장애복지관 특수교사 이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년 하반기에 아이의 취학을 앞두고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인 취학 유예와 더 나아가 취학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나가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도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요. 작게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이란 무엇일까요? 전이는 전생에 걸쳐 한 가지 조건이나 장소에서 다른 조건이나 장소로 변화해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발달과 학습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이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취학에 대한 설레임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의 취학 유예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후자인 불안과 걱정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학 유예와 학교 준비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학교 준비도는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정도를 뜻하는데요. 그 안에는 인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사회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이 부족하다 느끼면 취학 유예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취학 유예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을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많이들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학교 가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부모인 자신이 학교에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학교에서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고민 끝에 취학 유예를 결정하신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 벌어놓은 시간을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도 받고 교육을 받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족하셨던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그 벌어놓은 시간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이 결정에 있어서는 답은 없지만 특수교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아이들이 생활 연령에 맞게 상급 교육기관으로 가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와 반대되는 입장의 전문가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전문가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다양한 전문가와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와 부모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취학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취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먼저 취학에 앞서서 우리들이 알고 가야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은 취학 전부터 취학하고 나서까지 아주 자주 듣는 말들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과 물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상담, 가족, 치료,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기, 정보 접근 지원 등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무엇일까요? 통합교육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차별받지 않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입학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특수학교를 가야 하나요? 특수학급을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아이는 이런 학교를 가야 해요 라고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학교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학교를 선택할 때 먼저 통학이 가능한 거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장거리에 통학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6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통학을 책임진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학이 가능한 거리인지 고려하시고 걸어서 통학이 어렵다면 어떤 통학 수단을 사용해야 할지 이용해야 할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특수학교를 이용한다면 스쿨버스가 운행하는 곳도 있으니 스쿨버스 노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스쿨버스가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우리 집과 거리가 있거나 노선이 우리 집을 지나가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 환경에 따라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지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과 보호자의 의견, 아이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교육과정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며 통합 정도도 다릅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이 있는데 공통교육과정은 보통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말하고 기본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물론 특수학교에서도 공통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고 특수학급에서도 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성원입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대상자가 주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는 대다수의 일반 교사와 비장애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라면 한두 명의 특수교사와 10명 내외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의 정도인데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는 구성원이 달라서 통합교육 역시 다른 형태로 운영됩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아무래도 일반 교사와 비장애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합교육의 기회가 많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주변 학교와 연계해서 역통합을 하거나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고려사항 외에도 고려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도움이 필요하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부모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향유예와 학교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생활 연령에 맞게 교육적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이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